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딘동댕이 있다. 딘동쌤입니다. 우리는 언제 사진을 찍게 되나요? 너무 예쁜 꽃을 발견하거나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게 플레이팅된 음식이 나왔을 때일 겁니다. 우리는 특별할 것 없는 풍경에는 셔터를 누르지 않습니다. 곧 사라져버릴 그 어떤 소중한 대상을 간직하기 위해 우리는 사진을 찍습니다. 물론 사진 한 장에 내가 느낀 것을 온전히 담을 수는 없기에 항상 아쉽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의 감격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으니 아쉬운 대로 찍는 것이죠. 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시는 언제 쓰여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마찬가지로 시도 내 안에서 어떤 특별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 쓰여집니다. 지금까지 느꼈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리고 특별한 그 무엇이기에 어떻게든 그것을 포착해 언어로 남겨두려는 것이죠. 오늘의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는 단독적인 경험을 했을 때 쓰여집니다. 단독성이란 절대적으로 다른 특성, 즉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속성을 말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이 단독성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그 누구에게서도 느끼지 못한 특별한 감정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한 단어에 지금 온몸에서 요동치는 이 느낌을 모두 담을 수는 없습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단독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언어를 깎고 창조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가 탄생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단독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언어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시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언어에 민감한 사람은 두 번째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해라는 말을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번 사랑과 이번 연인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은 사뭇 다르기 때문이죠. 첫사랑은 미친듯이 휘몰아치는 태풍처럼 느껴졌지만 두 번째 사랑은 태풍의 눈안에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온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쓸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곧 항복하고 또 똑같이 사랑해라고 쓰겠지만 집요한 우리 시인들은 이 둘을 구별하는 언어를 창조해냅니다. 예를 들어 부드럽고 달콤한 사랑이라는 의미에서 마시멜로해 라는 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 같은 사랑과 같이 비유를 써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를 읽을 때 직유법, 은유법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엔 직유를 써볼까? 다음엔 환유를 써봐야겠군 하면서 쓰는 시인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느낀 고유하고 특별한 느낌, 즉 단독적인 느낌을 어떻게든 가깝게 표현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그 과정에서 은유도 쓰고 직유도 쓰는 것이지 수사법 자체가 시의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A는 내게 단독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헤어진 친구에게 세상엔 여자가 반이야, 또 만나면 되지 라는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여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했던 그녀는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 단독성이라는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시는 이렇게 단독적인 글이면서 순간의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현재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과거를 살아갑니다. 오늘 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7시에 일어나 씻고 지하철로 회사에 출근합니다. 내 눈에 들어온 세계는 어제와 다를 게 하나도 없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내 앞의 세계는 매일매일 다르게 펼쳐집니다. 어제 먹은 식빵과 오늘 먹은 식빵도 모양이나 성분은 조금씩 다를 것이고 지하철에 탄 사람들도 어제와는 다를 테니까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똑같아 보이죠. 이처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순간을 살아가기보다 과거의 기억으로, 습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인들은 현재, 즉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인들은 작년에 핀 벚꽃과 올해 핀 벚꽃은 대체 불가능한 완전히 다른 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내 이마를 스치는 이 바람도 방금 전에 불었던 바람과 다르게 느끼죠. 이것이 바로 문학적 감수성입니다. 순간순간의 세계를 다르게 그리고 고유하게 느끼는 감수성이죠. 그래서 똑같아 보이는 이 세계를 얼마만큼 단독적으로 느끼느냐가 우리의 감수성의 폭과 깊이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가 매 순간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는데 그것을 일반적인 언어로 담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인은 단독적인 그 순간의 경험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시가 탄생하는 거죠. 이처럼 시는 어떤 순간에 어떤 단독적인 경험을 했을 때 쓰여집니다. 단독적인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언어의 한계에 맞닥뜨리게 하는데 그것을 극복해내려는 과정에서 새로운 언어가 창조되고 시가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를 얼마만큼 단독적으로 느끼느냐, 그리고 언어에 얼마나 민감하느냐가 시인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능력이 시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모두 이러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일상에 치여 세계를 단독적으로 느낄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그렇게 민감하게 세계에 열려있는 경험을 안 하다 보니 훈련이 안 되어 있을 뿐이고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연습하면 충분히 이 세계를 단독적으로 풍성하게 느끼는 시인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딩도쌤이었습니다. 빠이.